예, 방금 전에 모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100% 무상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을 아시면 이런 공약이 얼마나 탁상 공약인지 아시게 됩니다. 한나라당에 계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게 더 나을 텐데요. 4살부터 6살까지는 100% 어린이집 유치원비를 무상으로 하겠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 보육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또는 한나라당의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한 아이사랑 플랜보다 더 후퇴한 것입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오히려 제가 따져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결국 100%는 아니시네요. 뭐가 100%가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원짜리 영어 교육에 돈 좀 대주라는 얘기십니까? 2006년도 학교 출산율이 1.50에 불과했던 칠레가 2009년에 1.95라는 경이적인 출산율 신장을 이루어냈는데 하루에 2개 내지 3개의 어린이집을 짓듯이 융단 폭격하듯이 무상 보육을 갖다가 확대한 그 결과로서 얻어진 것입니다. 이 보육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처방을 해서는 결코 나아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오세훈 후보가 재선돼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교육비를 줄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줄일 가능성이 없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2009년도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약 3.8% 정도 올랐습니다만 서울은 11.6%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도 안 되는 기족학교 3곳을 부지 매입비만 1,400억, 외국인 학교 3곳에 1,800억, 그리고 총 3,200억을 갖다가 이런 사교육을 갖다가 확산하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돈이 3,2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비강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것이 미치는 지역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을 최소화하자 하는 취지가 된 겁니다. 강남북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강북에도 좋은 학교 만들자고 이제 하나고등학교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기숙사비 포함해가지고. 기숙사비 빼더라도 약 600여만 원입니다. 국립대학교 대학생 한 명 이렇게 보내는 이 2학기 등록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고등학교가 무슨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까? 강북에다가 루이비통 명품관을 갖다가 지어놓으면은 그 강남북 격차가 해소됩니까? 강남북 부자들이 격차를 해소했을지 몰라도 강남북 격차를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네,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학교를 갖다 지어놓고 사교육을 갖다가 없앤다고 남북 교육 격차를 갖다가 줄인다고 하는 것이 반론하시려면 찬스 쓰시고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목고 유치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한명수 후보께서도 고향 식사지구에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닌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왜 거짓말입니다. 그러느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한강에서만큼은 기어이 해보겠다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어떤 심판이 내려진 공약인데 다시 들고 나오는 걸 보면은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급한 게 지금 한강에 배 띄우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안양천에 배 띄우는 거 보고 싶습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가장 급한 일입니까? 지금 천정에서 비가 새고 있는데 디자인 좋은 벽지로다가 도배할 겁니까? 방안을.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은 16개 중에서 14위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 직접 입안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도로교통 예산은 2010년 1조 8천 원에서 2013년 3조 4천억 원으로 88%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복지 예산은 2010년 4조 원에서 2013년 같은 기간 동안 14% 증가하는데 불과합니다. 복지에 미쳤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복지에 미친 것이 아니라 도로에 미쳤다. 건설에 미쳤다. 네, 답변 그래서 이런 복지에 서울시장이 미쳤다 하는 말은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복지 전문가가 서울시의 시정을 들여다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지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복지 정책은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러한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은 그 사업의 주안점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분이 바로 오세훈 후보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예산을 쓰느냐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어저께는 또 교육 예산을 갖다가 3천억 원 정도 4년간 마련해서 이 교육 예산에 쓴 최초의 서울시장이라면서 그 돈을 만든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선거 때라서 드리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플러스 알파 3,500억의 예산을 준비하고 기존에 없었던 교육부서를 만들어서 이미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예산이 자동적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 교육지원 조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지원 조례를 제출한 사람은 전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남이 만든 돈을 자기가 썼는데 유산 상속받은 거하고 자기가 번 돈하고 구분할 줄 모릅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남의 치적을 가로채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림 씨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양회성 씨 아십니까? 한대성 씨 아십니까? 윤용현 씨 아십니까? 기억합니다. 김남훈 경사 이제 아시겠죠? 작년 1월 20일이죠. 용산에서 숨진 분들입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정부 당국에서는 전철연 등 철거민 전문단체들이 불법으로 도심을 점거하고 저지른 테러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저는 이 테러 진압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대처도 문제였지만은 원천적으로 일부 건물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입자들이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걸 강요하는 제도를 방치한 사람들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도 문제입니다. 네,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용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켜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던진 말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중에서 가장 큰 빚을 후임자에게 남긴 분이 또 현재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런데 복지라도 제대로 해서 그 빚이 커졌다면 모르겠는데 디자인만 하다가 이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2년 반의 세월을 같이 하면서 그에 맞서서 공약을 실현하고 시민들을 대변할 시장, 폐기와 추진력, 배짱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점에서 부족하지만은 감히 이명박 정부와 맞서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서울시장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판단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